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 항목 둘러보는 식의 배려가 세계 내부적 전제자의 이론적 발견으로 변형됨의 시간적 의의를 낭독합니다. 이 B 항목은 69절의 두 번째 항목인데요. 69절의 제목은 세계 내 존재의 시간성과 세계의 초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러보는 식의 배려는 용제자와의 교섭이죠. 그리고 세계 내부적 전제자의 이론적 발견이라는 것은 전제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용제자와의 교섭이 전제자와의 관계로 변형됨이 어떤 시간적 의의를 갖느냐라는 것인데요. 대략 말해본다면 첫 번째로 용제자가 전제자로 바뀌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용제자가 발견되던 세계가 전제자가 발견되는 세계로 변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제자에 접근하던 방식과 다른 전제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아랫부분에서 해설이 되겠습니다. 원서는 472쪽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존론적, 존재론적 분석들의 진행 속에서 둘러보는 식의 배려에서부터 이론적 발견이 생겨남에 대해 묻는다면 그 물음 속에 이미 놓여 있는 것은 학문의 존재자적인 역사 및 전개, 학문의 현사실적인 동인들 및 가장 가까운 목표들이 문제로 삼아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존론적, 존재론적 분석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론적 태도의 존재론적인 기원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떤 것들이 현 존재가 학문적 탐구의 방식으로 실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현 존재의 존재 구성틀 속에 놓여 있는 실존론적으로 필연적인 조건들인가, 가능 조건들인가? 이러한 물음제기는 학문의 하나의 실존론적 개념을 목표로 삼는다. 학문의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학문의 실존론적 개념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부터 구별되는 학문의 논리적 개념은 학문을 이것의 결과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학문을 하나의 참된, 다시 말해 타당한 문장들의 근거 세움의 연관으로 규정한다. 타당한 문장들의 근거 세움의 연관 또는 논증 연관이 학문이라는 것이네요. 학문의 논리적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존론적 개념은 학문을 실존의 방식으로 또 이로써 세계 내 존재의 양상으로 이해하는데 이 양상은 존재자나 존재를 발견하거나 계시하는 것이다. 존재의 발견, 존재자의 발견 내지 존재의 계시를 시도하는 것이 세계 내 존재의 양상으로서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완전히 충분한 실존론적 해석이 수행될 수 있는 때는 그럼에도 비로소 존재의 의의가 곧 존재와 진리 사이의 연관이 또 존재와 진리 사이의 연관이 실존의 시간성에서부터 해명되어 있을 때이다. 다음의 숙고들은 이러한 중심적인 문제체계의 이해력을 예비하는데 이러한 문제체계의 내부에서 역시 비로소 현상학의 하나의 이념, 즉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이라는 것도 서론에서 예고된 현상학의 예비 개념, 즉 존재자에서 은폐되어 있는 현상인 존재를 제시하는 학문과의 구별 속에서 전개된다. 네. 문제체계는 중심적인 문제체계이고 이것은 존재와 진리 사이의 연관 내지 존재의 의의에 대한 해명인데요. 이러한 해명은 현상학의 하나의 이념에 관련되어 있고 현상학의 예비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획득된 고찰 단계의 상황에서 이론적인 태도의 해석에는 하나의 더 나아간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 우리는 단지 용제자의 둘러보는 식의 배려가 세계 내부적으로 눈앞에 발견 가능한 전제자의 탐구로 급변함만을 세계 내존재 일반의 시간적 구성애로 전진하려는 주도적인 의의를 갖고 연구한다. 즉 시간성의 측면에서 용제자의 배려가 전제자의 발견으로 급변됨의 의의를 해설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둘러보는 식의 취급함, 사용함 등이 이론적인 탐구로 급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성격 규정하는 것은 쉽게 짐작된다. 존재자에 대한 순수한 바라봄은 배려가 각종의 취급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 생겨난다. 쉽게 짐작되는 내용은 이렇지만 쉽게 짐작되는 내용 이상의 것이 급변 속에 놓여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론적인 태도의 생겨남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그렇다면 쉽게 짐작되는 것을 통해 말해본다면 실천의 사라짐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실천적인 배려를 현사실적인 현존재의 1차적이고 우세한 존재 유형으로 간주한다면 이론은 자신의 존재론적인 가능성을 실천의 결여에 다시 말해 일종의 결핍에 힘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배려하는 교섭 속에서의 하나의 특수한 취급의 중단은 그 취급을 안내하는 둘러봄을 단순히 하나의 잔여물로 뒤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다. 배려는 그런 경우 오히려 고요하게 하나의 취급이 없는 단지 둘러봄 속으로 자기를 옮겨 놓는다. 이로써 그러나 학문의 이론적 태도가 도달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결코 아니다. 그와 반대로 취급을 중단하면서 머무름은 달성된 것의 살펴봄 곧 검사함으로써 또 바로 고요하게 놓여있는 경영에 대한 조망으로써 하나의 예리해진 둘러봄이라는 성격을 떠맡을 수 있다. 실천의 결여가 곧 이론적 발견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실천의 결여가 여전히 용제자에 대한 검사함이나 용제자와 관련된 경영에 대한 조망, 전체적으로 살펴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의 결여가 곧바로 인식적 발견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도구 사용을 억제함이 이미 이론인 것이 아닌데 머물면서 고찰하는 둘러봄이 배려되는 용제적 도구에 전적으로 붙들린 채로 남아있는 식으로 그렇다. 실천적 교섭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들의 머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천에게 이것의 특수한 봄 내지 이론이 고유한 것처럼 그렇게 이론적 탐구는 자신의 고유한 실천 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봄 해놓고 가로 속에 이론이라고 적었어요. 지히트 테오리 그러는데요. 이론 테오리 또는 영어로 theory라는 것은 그리스적 의미는 보여진 것이에요. 보여진 내용을 테오리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봄과 이론이 나란히 병렬적으로 괄호 속에 서술되었습니다. 하나의 실험의 결과로서의 측정값들을 이론적으로 읽어내면 종종 실험 설계의 하나의 복잡한 기술적 수립을 필요로 한다. 현미경 속에서의 이론적 관찰은 표본들의 제작에 의존해 있다. 발견물의 이론적 해석에 선행하는 고고학적 발굴은 가장 거친 취급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시 문제들의 가장 추상적인 마무리와 획득된 것의 고정, 즉 문서화도 예컨대 필기도구를 취급한다. 학문적 탐구의 그런 성분 조각들이
아무리 흥미없고 또 자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존재론적으로 결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세계 내 존재의 방식으로서의 학문적 태도가 단지 순수하게 정신적인 활동일 뿐이지 않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지적은 번거롭고 불필요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순수하게 정신적인 활동, 이 말은 실천을 결여하는 활동이라는 말이겠네요. 만약 단지 이러한 진부한 말에 입각해서 다음이 분명하게 되지 않기만 한다면 그럴 것인데, 곧 어디에서 도대체, 그런데 이론적 태도와 비이론적 태도 사이에 존재론적 경계가 본래적으로 그어지는지는 결코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이 존재론적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지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려 할 것은 학문 속에서의 모든 취급이 단지 사안 자체의 순수한 고찰에 곧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계시함에 기여하는 일 속에만 서 있다는 점이다. 봄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취해질 때 모든 조치들을 규제하면서 우위를 보유한다. 네, 칸트로부터의 인용문입니다. 어떤 유형에 의거해 또 어떤 수단을 통해 하나의 인식이 대상들에 관계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인식이 그것을 통해 대상들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것은 또 모든 사유가 수단으로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것은 직관이다. 네, 칸트가 인식에 있어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관의 이념이 그리스의 존재론의 시작될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식의 모든 해석을 주도하는데 직관이 현사실적으로 도달 가능하든 아니든 간에 그렇다. 네. 봄의 우위를 따라 학문의 실존론적 기원의 제시는 실천적 배려를 인도하는 둘러봄의 성격 규정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예, 둘러봄의 성격 규정이 학문의 실존론적 기원이나 유래를 제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둘러봄은 용제적인 도구 연관 속의 쓸모 관련들 속에서 움직인다. 둘러봄은 스스로 다시금 도구 전체에 대한 곧 그때마다의 도구 세계 및 이것에 귀속하는 공공적 주의 세계 속의 도구 전체에 대한 하나의 많든 적든 명시적인 조망을 통한 안내 아래에 서 있다. 명시적인 조망이니까 1차적이고 선행적인 조망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조망은 다만 전제자들을 추후적으로 함께 긁어 모음일 뿐인 것이 아니다. 조망의 전체를 바라보는 것을 조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도구 전체에 대한 조망,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망의 본질적인 점은 쓸모 전체성의 1차적 이해인데 이러한 쓸모 전체성의 내부에서 현사실적인 배려가 그때마다 출발하는 것이다. 배려를 밝게 하는 조망은 자신의 빛을 현존재의 존재 가능에서부터 맞아들이는데 이러한 존재 가능은 그것 때문에 배려가 염려로서 실존하는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라고 했으니까요. 존재 이유나 존재 목적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로서의 존재 가능 또는 존재 목적으로서의 존재 가능에서부터 조망은 자신의 빛을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배려의 조망적인 둘러봄은 현존재에게 그때마다의 사용함과 취급함에 있어서 용제자를 더욱 가깝게 데려오는데 조망적인 둘러봄에 의해 이미 보여진 것의 추후적 해석이라는 방식 속에서 그리한다. 조망함 속에서 이미 보여졌고 둘러봄 속에서 다시 보여지면서 해석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배려되는 것을 특수하게 곧 둘러보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가깝게 함을 우리는 숙고라고 명명한다. 이 숙고의 독특한 도식은 만약 어찌한다면 그러면 어찌하다. 예컨대 만약 못 받기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망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이러이러한 것이 제재되고 사용되고 이로써 다른 어떤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이러저러한 수단들, 방도들, 사정들, 기회들이 필요하다. 둘러보는 식의 숙고는 현존주의 배려되는 주의 세계 속에서의 그의 그때마다의 현사실적 처지를 밝게 한다. 둘러보는 식의 숙고는 따라서 결코 다만 한 존재자의 전체적 존재를 혹은 그 존재자의 성질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숙고는 이것 속에서 둘러보는 식으로 가깝게 된 것 자체가 손에 잡힐 정도로 용제적으로 있거나 가장 가까운 시선거리 속에 현존하면서 있는 일이 없이도 역시 수행될 수 있다. 둘러보는 식의 숙고 속에서 주의 세계를 가깝게 데려옴은 하나의 현재화라는 실존론적 의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지 않는 것의 재현은 단지 이러한 현재화의 한 양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깝게 용제적으로 있지도 않고 가장 가까운 시선거리 속에 현존함에 있지 않는 어떤 것을 둘러보는 식으로의 숙고 속에서 가깝게 데려온다면 이것은 재현에 해당하는데 이 재현도 역시 현재화의 한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재현은 페어게겐 베르티고인데요. 다양하게 번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현재화하거나 미래의 것을 현재화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재현으로 말해질 수 있겠습니다. 재현 속에서 숙고는 눈앞에 있지 않기에 용제적이지 못한 채로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린다. 용제적이지 못한 채로 필요한 것. 운주 한데네스 베네틱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제적이지 못한 그러나 필요한 것. 용제적이지 못한 것은 눈앞에 없기 때문에요. 눈앞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눈앞에 용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재현하면서 둘러봄이 가령 단순한 표상들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재현하면서 둘러봄은 단순한 표상들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들의 용제자들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둘러보는 식의 현재화는 그러나 하나의 다중적으로 기초지어진 현상이다. 첫째, 우선적으로 그 현재화는 각기 시간성의 하나의 완전한 탈자적 통일성에 기속한다. 그 현재화는 도구 연관의 보유함 속에 근거를 두는데 이 도구 연관을 배려하면서 현존재는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보유함 속에서 이미 게시된 것을 더욱 가깝게 데려오는 것이 숙고하는 현재화 내지 재현이다. 그러니까 못 받기를 얘기하면서 망치를 보유하고 동시에 망치가 속해 있는 도구 연관을 보유하고 그러면서 그 망치를 현재화 하면서 다룰 수 있겠네요. 둘째, 그러나 숙고가 만약 어찌하다면 그러면 어찌하다라는 도식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이미 하나의 쓸모 연관을 조망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어찌한다면 이라는 것과 더불어 말 걸어지는 무엇, 못 받기는 이미 이러이러한 것으로 즉 망치 그것을 위함으로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도구 이해력이 수로 규정 속에 표현되는 것이 요구되어 있지 않다. 즉 망치는 못 받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식의 수로 규정, 즉 문장 속에서 표현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 즉 못 받기를 위한 것으로서의 망치라는 도식은 이미 수로 규정에 앞선 이해의 구조 속에서 앞서 윤곽지어져 있다. 셋째, 의로서 구조 알스 스트럭투어는 존재론적으로 이해의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둔다. 단지 현 존재가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해 여기서는 하나의 무엇을 위한 못 받기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그것을 위한 망치질에로 되돌아와 있는 한도에서만, 다시 말해 하나의 용제자를 보유하는 한도에서만 거꾸로 이러한 얘기하면서 보유함에 속하는 현재화가 이러한 보유된 용제자 옆에서 출발하면서 이것, 즉 망치를 이것의 무엇을 위한 못 받기에로 지시되어 있음 속에서 명시적으로 더 가깝게 데려올 수 있다. 예. 그 도구 연관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 망치와 못, 못과 판자, 판자와 벽, 벽과 집, 집과 현존재 사이의 관계, 즉 현존재의 그것 때문임, 즉 존재 목적 내지 존재 이유로 인해서 집과 벽과 판자와 못과 망치들 사이의 연관이 성립하고요. 이러한 연관이 유의화의 연관들이고요. 또는 유의화의 관련들이고요. 이 관련들 전체를 유의성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 이유가 유의화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가깝게 하는 숙고는 현재화의 도식 속에서 가깝게 되는 것의 존재 유형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용제자의 쓸모 성격은 숙고를 통해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까워질 뿐인데, 숙고가 둘러보는 식으로 도구가 그것에서 쓸모를 갖는 그런 어디에, 즉 무엇을 이런 어디에로서 둘러보는 식으로 보이게 하는 식으로 그렇다. 현재가 도래와 기존성에 뿌리를 둔다는 점은 둘러보는 식의 이해력의 이해 속에서 기투되는 것, 즉 쓸모애로 기투되는 도구가 현재화 속에서 더욱 가깝게 데려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실존론적 시간적 가능 조건인데, 더욱이 그때의 현재가 얘기하면서 보유함의 지평 속에서 만나지는 것, 즉 도구에 자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고, 다시 말해 의로서 구조의 도식 속에서 만나지는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다. 이로써 이전에 제기된 물음에 대한 곧 의로서 구조가 기투라는 현상과 하나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연관 속에 서 있는지의 여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주어져 있다.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해석적인 또 제시적인 의로서는 이해 및 해석 일반과 같이 시간성의 탈자적 지평적 통일성 속에 근거를 둔다. 존재의 기초적 분석에 있어서 더욱이 연결사, 코플라로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말걸음을 표현하는 이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의로서 현상을 새롭게 주제로 삼고 또 도식의 개념을 실존론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자를 해석할 때, 망치를 해석할 때 못 박는 도구로서의 망치로 해석하고, 또 전달할 때에도 그렇게 못 박는 도구로서의 망치라고 제시하는 식으로 전달하는데,
문장으로 표현될 때에는 망치는 못 박는 도구이다 라는 연결사, 이다 라는 이스트, 영어로는 비동사를 통해 의로서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그럼에도 둘러보는 식의 숙고 및 이전의 도식들, 즉 만약 어찌하다면 그러면 어찌하다라는 도식과 의로서라는 도식에 대한 시간적 성격 규정이 이론적 태도의 기원에 관한 떠도는 물음의 대답을 위해 기여해야만 하는가? 그 성격 규정은 둘러보는 식의 배려가 이론적 발견으로 급변함의 현존재적 상황을 단지 명료화하는 정도로만 기여한다. 급변 자체의 분석은 둘러보는 식의 숙고의 하나의 원소적인 진술과 이것의 가능한 변형을 실마리로 삼아 아래와 같이 시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러보는 식의 숙고의 하나의 원소적인 진술, 부서질 수 없는, 찢어질 수 없는 진술 또는 기초적인 진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러보는 식의 도구 사용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 망치는 너무 무겁다 혹은 너무 가볍다. 역시 그 망치는 무겁다는 문장도 배려하는 숙고를 표현하면서 다음의 일상적 용법을 의미할 수 있다. 곧 그 망치는 가볍지 않다. 다시 말해 취급하기 위해 힘을 요구한다. 혹은 취급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 문장은 그러나 역시 다음을 말할 수도 있다. 앞에 놓여있는 이 존재자는 곧 우리가 둘러보는 식으로 이미 망치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 무게를, 다시 말해 무거움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받침대에 압력을 행사한다. 받침대의 제거에 있어서 그것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된 말은 더 이상 하나의 도구 전체 및 이것의 쓸모 관련들을 얘기하면서 보유함이라는 지평 속에서 말해져 있지 않다. 말해진 내용 5개 작태는 하나의 질량적인 존재자 그 자체의 고유한 것, 즉 무게에 대한 시선 속에서 퍼내진 것이다. 이제부터 보여지는 것은 작업도구로서의 망치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 아래 놓인 물체 사물로서의 망치에 고유한 것이다. 너무 무겁다 혹은 너무 가볍다라는 둘러보는 식의 말함은 이제 이것의 의미도 더 이상 갖지 않고 이제 만나지는 존재자는 이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볍다고 발견될 수 있을 그런 것, 즉 쓸모 관련들을 전혀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내어주지 않는다. 네. 변형된 말함 속에서 이 말함의 대상이 곧 무거운 망치가 이전과 다르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이전에는 쓸모를 지닌 용제자로 자기를 나타냈고 변형된 상태에서는 무게라는 성질을 지닌 전제자로 자기를 나타내네요. 우리가 망치를 취급함에 대해 거리를 둔다는 점에 달려있지 않고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이러한 존재자의 도구 성격으로부터 단지 눈을 돌린다는 점에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만나지는 용제자를 새롭게 전제자로 간주한다는 점에 달려있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의 배려하는 교섭을 안내하는 존재 이해력이 급변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용제자를 둘러보는 식으로 숙고하는 대신에 이것을 전제자로 파악한다는 것을 통해 이미 하나의 학문적 태도가 구성되는가? 아직은 아니다. 게다가 어쨌든 아직 용제자도 학문적 연구 및 규정의 주제로 삼아질 수 있는데 예컨대 하나의 역사학적 전기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주위 세계의 곧 환경의 탐구에 있어서 그렇다. 일상적인 용제적 도구 연관, 이것의 역사적인 생겨남과 이용, 현존재 속에서의 그 도구 연관의 현사실적 역할이
경제에 관한 학문의 대상이다. 용제자는 하나의 학문의 객관이 될 수 있기 위해 자신의 도구 성격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존재 이해력의 변형은 사물들에 대한 이론적 태도의 기원으로 해 반드시 구성적이지 않은 듯이 보인다. 물론이다. 만약 변형이 앞에 놓여있는 존재자의 존재 유형, 곧 이해함 속에서 이해된 존재 유형의 변화를 말해야 한다면 물론 그러하다. 그러니까 용제자가 전제자로 바뀐다고 이론적 태도가 또는 학문적 연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용제자가 여전히 용제자로 머물 때에도 이론적 인식과 학문적 연구가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적 태도, 이론적 인식, 학문적 연구, 학문적 태도를 위해서는 용제자의, 즉 존재자의 존재 유형의 변화, 즉 용제자가 전제자로 변하는 것 외에 다른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러봄에서부터의 이론적 태도의 기원의 최초의 특징 지음을 위해 우리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 곧 물리적 자연의 이론적 포착이라는 방식을 밑바탕에 놓았는데,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존재 이해력의 변형이 급변과 같은 것이다. 망치가 무겁다라는 물리학적 진술 속에서는 단지 만나지는 존재자의 도구 성격만이, 즉 용제성만이 간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한 가지로 각종의 용제적 도구에 속하는 것, 곧 도구의 자리도 간과된다. 도구의 자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망치 옆에 못이 있고요. 못 옆에 판자가 있고요. 그래서 망치와 못과 판자는 서로 이웃한 자리를 갖고 있지요. 그러한 자리가 간과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적 진술 속에서. 도구의 자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전제자 일반이 자신의 장소를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리리라는 것이 아니다. 자리는 하나의 공간, 시간, 위치로 곧 하나의 세계점으로 된다. 물리학적 의미의 장소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실존적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자리는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점은 하나의 다른 세계점에 대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웰트풍크트라고 했어요. 세계 속의 한 점들로 자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이 점 속에는 다음이 놓여있다. 용제적 도구들의 주의 세계적으로 한정된 자리 다양성은 다만 하나의 순수한 위치 다양성으로 변형될 뿐만이 아니고 주의 세계의 존재자가 여하튼 주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한계에서 탈피된다. 엔트슈랭크트 위르트라는 말이네요. 전제자의 총체가 주제로 된다. 그러면 용제자가 전제자로 바뀌면서 용제자가 속했던 주의 세계도 사라지고 주의 세계가 전제자의 총체로서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이네요. 존재 이해력의 변형에 속하는 것은 앞에 놓여있는 경우에 있어서 주의 세계의 한계 탈피이다. 한계 탈피이다. 전제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에 대한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이해를 실마리로 삼아 한계 탈피는 주의 세계의 한계의 탈피는 그러나 동시에 전제자의 영역에 대한 하나의 확정이 된다.
전제자의 총체로서의 영역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네요. 수학적 세계, 물리학적 세계라고 할 때 물리학적 전제자들의 총체, 수학적 전제자들의 총체인데 영역으로서의 세계를 구성하는 총체이네요. 탐구되는 존재자의 존재가 우리를 인도하는 전제성으로의 존재 이해력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이해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이로써 한 학문의 가능한 사안 분야로서의 존재자의 전체가 이것의 근본 규정들 속에서 더욱 적절하게 분절화되어 있을수록 반복적 물음들이 그때마다의 전망은 더욱 확실하게 된다. 한 학문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그러나 동시에 역시 존재론적 기원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는 수학적 물리학의 생겨남이다. 수학적 물리학의 양성에 대해 결정적인 것은 사실들의 관찰에 대한 더욱 높은 평가 속에도 놓여 있지 않고, 자연 과정들의 규정에 있어서의 수학의 적용 속에도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자연 자체의 수학적 기투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기투는 선행적으로 하나의 부단한 전제자, 곧 물질을 발견하고 이것의 양적으로 규정 가능한 구성적 요소들, 곧 운동, 힘, 장소, 시간에 대한 주도적인 바라봄을 위한 지평을 개방한다. 그런 식으로 기투된 자연의 빛 속에서, 여기서 말해진 지평은 그렇다면 자연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기투된 자연의 빛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사실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고, 기투에서부터 규제적으로 한정된 하나의 실험을 위해 사실 같은 것이 출발점에 놓여질 수 있다. 사실학문의 근거 세움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단지 단순한 사실들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탐구자들이 이해했다는 점을 통해서였을 뿐이다. 자연의 수학적 기투에 입각해서 다시금 1차적으로는 수학적인 것 그 자체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투가 하나의 선언적인 것을 계시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역시 수학적 자연과학의 모범적인 점도 그것의 특수한 정밀성과 각각의 연구 분야의 사람에 대한 그것의 구속성 속에서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수학적 자연과학 속에서는 주제적인 존재자가 이것이 유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발견되어 있다는, 곧 그 존재자의 존재 구성들의 선행적 기투 속에서 발견되어 있다는 점 속에서 성립한다. 여기서 각각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물리학이 모범적이라면, 즉 수학적 자연과학이 모범적이라면 수학적 자연과학이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심지어 역사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수학적 자연과학이 구속적이다라는 점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 이해력의 근본 개념적인 마무리와 더불어 결정되는 것이 방법들의 실마리들, 개념성의 구조, 이것, 즉 개념성의 기속적인 것인 진리 및 확신성의 가능성, 근거 세움 유형 및 논증 유형, 구속성의 유형, 전달의 유형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전체가 학문의 완전한 실존론적 개념을 구성한다. 각기 이미 어떻게든 만나지는 존재자의 학문적 기투는 이 존재자의 존재 유형을 명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더욱이 이로써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순수한 발견을 위한 가능한 길들이 분명하게 되는 식으로 그리한다. 이러한 기투의 전체에는 존재 이해력의 분절화, 이러한 존재 이해력에 의해 안내되는 사안 분야의 한정,
존재자에게 적절한 개념성의 앞서 윤곽 지음이 속하는데 이런 기투의 전체를 우리는 주제화라고 명명한다. 그러니까 학문에는 기투가 있고 이 기투 전체는 주제화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제화는 테마티지오룸이라고 표현됩니다. 주제화가 목표로 삼는 것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를 주의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함. 아까 한계 탈피라고 그랬죠. 주의 세계로부터의 자유롭게 함인데 곧 그 존재자가 자신을 하나의 순수한 발견함에게 마주 던질 수 있는 식으로, 다시 말해 객관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주제화는 객관화한다. 예, 객관이라는 말이 오브젝트인데요. ob이 맞은편에 젝트는 던져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주 던져져 있는 것이 객관이고, 바로 이렇게 주제화는 객관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발견함에게 존재자가 자기를 마주 던질 수 있는 식으로 자유롭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화가 존재자를 맞은편으로 던져 놓으니까 존재자가 맞은편에서 주제화하는 연구자에게 자신을 마주 던질 수 있는 것이네요. 주제화는 비로소 존재자를 정립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한계 탈피시키는데 주의세계로부터 그것이 객관적으로 물어질 수 있고 또 규정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그리한다.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옆에서 객관화하면서 존재함은 하나의 탁월한 현재화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현재화는 둘러봄의 현재로부터 구별되는데 무엇보다도 해당 학문, 즉 사실학문의 발견함이 유일하게 존재자의 발견성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구별된다. 이 둘러봄의 현재는 도구와의, 즉 용제자와의 교섭을 위한 현재 내지 현재화인데요. 객관화의 현재화는 존재자의 성질들의 발견성을 얘기하면서 존재자를 현재화하는 것이네요. 발견성을 얘기하면 실존론적으로 현존재의 하나의 결의성 속에 근거를 두는데, 이 결의성을 통해 현존재는 자신을 진리, 즉 학문 속에서의 존재 가능, 곧 학자로서의 존재로 기투한다. 그러니까 사실학문이나 자연과학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 가능을 학자로서의 삶이라는 존재 가능으로 보고 그곳으로 자기를 기투한 그런 결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투가 가능한 것은 진리 내 존재가 현존재의 하나의 실존 규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본래적 실존에서부터의 학문의 기원을 여기서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의 주제화가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인 세계 내 존재를 전제로 삼는다는 점을,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일 뿐이다. 존재자의 주제화가 곧 자연의 학문적 기투가 가능해지기 위해 현존재는 주제화되는 존재자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월은 객관화 속에서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화가 초월을 전제한다. 만약 그러나 세계 내부적인 전제자의 주제화가 전제자를 초월함을 전제하고 또 둘러보는 식으로 발견하는 배려의 급변됨이라면 용제자 옆에서 실천적으로 존재함의 밑바탕에 이미 존재자에 대한 현존재의 초월이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자를 현존재가 초월하기에 현존재가 존재자를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더 나아가 주제화가 존재 이해력을 변형시키고 또 분절화하면 주제화하는 존재자인 현존재는 그가 실존하는 한도에서 존재 같은 것을 이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의 이해는 중립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즉 용제성과 존재성을 구별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제성과 존재성은 그런 경우 아직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한층 더 존재론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존재가 도구연관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하기 위해 현존재는 쓸모 같은 것을 비록 비주제적으로라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에게 도구연관과 쓸모 전체성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계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는 현존재의 현사실적 실존과 더불어 계시되어 있는데 만약 사실상 이러한 존재자가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로서 실존한다면 그런 것이다. 그리고 현존재의 존재가 완전히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둔다면 이 시간성이 세계 내 존재를 또 이로써 현존재의 초월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초월은 급변해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서 이론적으로든 실존적으로든 배려하면서 존재함을 지탱하는 것이다. 네, 학문적 탐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존재가 존재자를 초월해서 세계로 나아가 있어야 하고요. 또 현존재가 세계를 계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가 세계를 계시하고 있어야만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대한 이론적 탐구이든 실천적 교섭이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월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